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하여 매해 수차례씩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출시 당일에는 전세계적으로 애플 스토어 앞에 수많은 애플 팬들이 몇 시간 동안, 심지어는 전날부터 미리 밤을 새는 것까지도 불사하고 줄을 설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한국 가로수길의 애플 스토어에서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와는 다르게 몇 주 혹은 한 달 이상이 지난 이후 이런 동일한 광경이 시작되죠. 그 이유는 애플 신제품 1차 출시국에서 한국은 항상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애플은 이렇게 한국을 차별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테크여행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애플의 한국 차별입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선호하는 제품이 있고 좋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애플 팬들은 좀 더 열성적이고 제품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애플 팬들조차 애플에게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신제품 1차 출시국에서 매번 한국은 제외된다는 점과 한국에서는 애플페이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시작으로 각 사항들의 원인들로 알려진 내용들과 그에 따른 정보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제 의견들을 정리해드리며 오늘 영상의 내용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도 애플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애플 팬이고 애플페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도대체 왜 이런 차별 대우가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조금 이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로 인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애플의 입장에서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어떻게든 더 많은 시장에 더 빨리 출시를 하는 것이 매출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애플페이와 같은 서비스들도 수수료 수익은 물론이고 제품 판매의 시너지 효과까지 불러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애플이 한국 시장을 이렇게 차별함으로써 얻어갈 이득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애플의 신제품 1차 출시국에서 한국이 매번 제외되는 원인으로는 애플이 한국 시장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파 인증 과정에 약 한 달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이 신제품 출시 전 한 달 이상이나 먼저 실제 제품의 상세 정보를 한국 기관에 미리 제출하기에는 신제품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은 신제품 1차 출시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한국의 전파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전파 인증 획득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시험 단계와 인증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 성적서 발급에 보통 25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 인증서 발급은 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보면 총 한 달의 소요 기간이 걸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플은 국내 시험 성적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인증 절차만을 거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2005년부터 시행해온 MRA 1단계 체결 덕분입니다. MRA란 국가 간 전파 인증 절차를 상호 인정해주는 협정이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MRA 1단계란 전파 인증 두 가지 절차 중 시험 성적서까지만 상호 인정해주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제품은 미국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국내에 전파 인증 신청을 한 후 5일 이내에 최종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일 이내에 처리되는 인증 절차에도 실제품의 상세 정보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한국을 신제품 1차 출시국에 포함시키기에는 여전히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6월부터 우리 한국과 캐나다가 MRA 2단계까지 시행하게 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MRA 2단계는 최종 인증서까지도 상호 인정해주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캐나다에서 전파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한국에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제품 출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캐나다는 미국과도 MRA 2단계가 체결되어 있고 실제로 매번 애플 신제품의 1차 출시국에 포함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캐나다와 MRA 2단계가 체결된 한국 또한 연계되어 이제는 애플 신제품의 1차 출시국으로 포함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미국에서 발급받은 전파 인증서를 통해서 MRA 2단계 체결국인 캐나다의 제품 출시를 진행하는 것이지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전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한국에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MRA 2단계 체결이 이루어진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전파 인증서가 꼭 필요한데 단순히 캐나다에서 제품 출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건이 만족되진 않죠. 올해 아이폰 11과 11 프로 시리즈들의 출시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과 캐나다의 MRA 2단계 시행으로부터 약 3개월 이상 지난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직접 MRA 2단계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애플 신제품의 1차 출시국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현재 많이 알려진 사유로는 NFC 결제 단말기 보급 문제와 애플페이의 결제 수수료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이 중 NFC 결제 단말기 보급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히 시각화해드리면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입장, 국내 매장들의 입장, 그리고 국내 관련법, 이 세 가지 요소의 삼각관계라고 표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애플페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매장들의 NFC 결제 단말기 보급이 필수적으로 사전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내 매장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금과 카드 결제만으로 영업에 전혀 문제가 없는 현재 시장에서 당장 필요도 없는 NFC 결제 단말기를 굳이 비용을 지불해가며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국내 신용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애플페이를 통한 고객 유치 및 직접적인 영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NFC 결제 단말기 보급 비용을 부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애플페이가 도입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신용카드사가 NFC 결제 단말기 보급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부당한 리베이트로 취급되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당 규제와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었죠. 신용카드사가 아닌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사가 QR코드 결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와는 다르게 간편결제 서비스사는 기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제로페이를 밀어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간편결제 관련 단말기 규제가 한 단계 풀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죠. 이처럼 국내 시장에 NFC 결제 단말기가 보급되는 것이 조금은 청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선 판결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내 간편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신용카드사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해당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잠깐 말씀드린 애플페이의 수수료 때문에 국내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삼성페이와 다르게 애플페이는 결제권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에 요구하기 때문에 애플이 국내 신용카드사들과의 계약 진행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서로 담합을 한 게 아니라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영업을 위해서라도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애플페이 계약을 불발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애플페이의 수수료율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내 신용카드사들 또한 애플과 충분히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애플의 한국 차별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정책 사항들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들이고 아무리 애플이라도 결국 하나의 기업일 뿐인데 특정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한국 시장이 애플에게 좀 더 비중이 크고 중요도가 높은 존재였다고 해도 지금과 같았을지, 애플이 혹시라도 조금은 다른 액션을 보여주지는 않았을지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오늘 영상 역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글을 통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와 추측이 담긴 내용으로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당장 내년에라도 오늘의 제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 제가 공유해드릴 영상과 제 채널의 성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